예, 부족한 사람 불러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2주 전에 제가 목사님 뵈러 잠깐 왔다 갈 적에 비해서 전 2주 만에 쓸개를 잊어먹고 온 사람이 됐습니다. 그래서 근데 부부 쌤이나 가정 쌤이나 하는 데는 쓸개가 있고 없고가 그렇게 문제가 되지 않기 때문에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먹는데도 걱정이 없다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목사님이 이 교회의 그 가정들을 또 부부들을 굉장히 사랑하시는 마음을 우리가 언제든지 볼 때마다 느낄 수 있어요. 그래서 또 저희들 이렇게 초청해 주신 줄 압니다. 하여튼 이번 주말에 우리 가정들이 지금도 행복하시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행복의 지수는 훨씬 더 천배만배 더 높다는 것을 아시고 그래서 오늘 이 자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더욱더 행복해지시는 그런 가정이 되시기를 바라면서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목사님이 이렇게 멋있게 소개시켜 주셨지만 별명이 쌀집 아저씨입니다. 생긴 게 그렇게 세련되고 멋있는 것보다는 그냥 후더분하게 생겼다라고 생각해서 쌀집 아저씨라고 별명이 있는데 저는 그 별명 말고도 다른 또 좋은 별명이 있습니다. Forever Young이라고. 제가 김영민이니까 영킴 아닙니까? 제가 아무리 나이를 먹어도 제가 올드킴이 될 수는 없습니다. 그냥 제 이름은 영킴이기 때문에 Forever Young. 근데 그 별명은 별로 이렇게 발견하시는 것 같지 않아서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가정 세미나를 위해서 제가 그 로고를 하나 만들어 봤습니다. 그렇게 해서 세미나가 끝난 다음에 이 교회 로고처럼 열매가 많이 맺히는 그런 주말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의미가 괜찮죠? 그런 의미에서 한 번 더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저는 우선 가족 소개를 좀 드리면 저와 그다음에 제 아내 김칸희 권사가 같이 왔습니다. 저기 앉아 있고요. 그리고 여기 산호세 저희 그 왼쪽에 있는 그 부부가 저희 큰아들 부부입니다. 바로 산호세 여기서 6분 거리에 살고 있습니다. 근데 초청을 받고 나서 보니까 바로 저희 그 아들이 사는 집과 아주 가까운 데서 이렇게 하게 됐습니다. 근데 막상 또 저희 아들은 여기 없습니다. 오늘은 LA에 결혼식이 있어가지고 다 내려갔어요. 그래서 그 아이들 부부가 있고 또 작은 아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그 손녀딸이 하나 있고 다음 달에 또 두 번째 손자가 나올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부부 세미나 또 부부 학교 가정 세미나 이런 걸 하면서 항상 듣는 얘기가 같이 살지만 어느 부분에서 오래 살고 했는데도 잘 통하지가 않는 것 같다라고 느끼는 부분들이 많이 있으신 것 같아요. 또 굉장히 착하고 좋고 선한 부부 있고 똑똑한 부부인데도 각자는 그런데 둘이 부부로서 또 가족으로서 지내는 데는 또 뭔가 이렇게 잘 맞지 않고 통하지 않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이 아주 세련되고 또 마음씨도 좋으신 분들이지만 이런 불통이 통하지 않아서 일어나는 그런 밤들이 아마 있으실 거예요. 다 없다고는 할 수도 없을 겁니다. 그런 부분들이 있는 그 불통이 있는 그런 가정에 이번 기회에 정말 소통이 일어나기를 원하면서 이 세미나가 있는 줄 믿습니다. 네. 네. 자, 그러면 통하지 않는 거는 왜 그럴까? 왜 알만큼 알고 살만큼 살았는데 왜 통하지가 않는 것일까? 거기에 대해서 한번 잠깐 짚어보고 가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그 장로님도 기도해 주실 적에 우리가 듣고 깨달아 행동을 옮기는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도 딱 그 말씀이세요. 우리가 무슨 액션을 취하려고 하면 행동에 옮기기 전에 제일 먼저 우리한테 일어나는 일은 보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이 일이 먼저 인포메이션이 우리가 꼭 본다는 게 눈으로 보는 것뿐만이 아니라 만지거나 또 듣거나 또 냄새 맡거나 이런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인포메이션을 딱 받으면 그 다음에 필링이 생겨요. 필링이 감정이 확 생긴다. 예를 들면 우리가 맛있는 음식을 눈으로 봤다 그러면 먹고 싶은 마음이 싹 생기겠죠. 또 아주 좋은 그 인상의 어떤 사람을 보면은 같이 가서 얘기하고 싶은 그런 필링이 생기겠죠.
감정 변화가 일어났을 때 그 다음에 어떤 액션이 일어나게 되죠. 내 의지를 세워서 무엇을 봤더니 내 마음에 이런 동요가 생긴 다음에 나는 그 일을 해야 되겠구나 하는 이런 자연스러운 단계들이 지나간다는 거죠. 그 일은 먼저 보는 일이 생겨야 되고 정보가 생겨야 되고 그 다음에 그걸로 인해서 자연스럽게 감정이 생기고 액션을 옮겨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정보가 부족하거나 아니면은 아직 감정이 되지 않았는데 억지로 마지막 단계인 행동만 하려고 할 적에는 굉장히 피곤해집니다. 하면서도 혼돈이 되고 예를 들어서 부부가 서로 사랑하는 일도 내가 저 사람을 볼수록 너무 좋고 또 그런 감정이 생기면서 그 사람을 위해서 뭐 안마를 해준다든가 요리를 해준다든가 뭐 일을 해준다든가 하는 것들은 하나도 피곤하지 않은데 그런 것들이 빠진 채로 어떻게 그 감정도 안 생기는데 액션이 옮기는 삶을 계속 살아야 된다. 그러면 그거는 굉장히 고역이겠습니다. 교회 공사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어떤 그런 일이 선행이 되고 그런 순서에서 공사를 해야 되는데 그런 게 분명치 않은 상태에서 공사를 하게 되면 그 일이 굉장히 부담스럽고 피곤해지는 게 사실이겠죠. 그 정보가 얼만큼 감정에 영향을 미치느냐 하면은 이제 이런 것들이 있어요. 제가 이제 이 물을 맛있게 좀 시원하게 마셨는데, 근데 갑자기 저기 윤 목사님이 달려오셔가지고 장로님 국물 드셨습니까? 그러면서 거기 어떤 분이 그 할아버지가 틀리바를 주신 그 물인데 그거 드셨어요? 그러면은 제가 갑자기 이 물을 다시 먹겠습니까? 안 먹겠습니까? 그리고 조금 아까 먹은 것도 조금 찝찝한 느낌이 들면서 다시 이거를 먹으려고 그러면은 도저히 안 먹어질 것 같죠. 그리고 뭔가도 이렇게 좀 여기에 좀 노리끼리한 게 뜬 것 같은 느낌이 들 수도 있어요. 정보를 받았기 때문에 조금 아까는 시원하게 먹었는데 그렇게 감정에 바뀌어서 액션을 물을 먹는 행동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그 다음 순간에 바로 오셔가지고 목사님 그 병이 아니고 다른 병은 딴 데 먹고 있는 그 병입니다. 그러면은 갑자기 제가 자신 있게 아주 시원하게 마십니다. 맛있어요. 이렇게 우리한테 어떤 정보가 하나 제대로 들어오느냐 잘못 들어오느냐에 따라서 나의 입맛도 확 차이가 나고 하는데 사람들의 관계에 있어서 그 오묘한 감정들이 정보 하나가 잘못 들어오면은 얼마나 망쳐지고 좋아질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먼저 소통이 되기 위해서 알아야 됩니다. 잘 봐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보는 일이 일어나야 돼요. 보는 일이 어떻게 돼야 되냐면은 먼저 눈으로 볼 때 우리가 I see 그러지 않습니까? 영어로 I see. 내 눈으로 본다는 얘기죠. 그래서 내 눈으로 볼 때 내 눈에 본 걸로 우리가 감정이 생겨서 필링이 움직이고 그 다음에 행동으로 옮겨지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자, 근데 우리가 I see 그러는 거가 눈으로 보는 것만 이렇게 육안으로 보는 것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다른 I see가 또 있을 수 있어요. 우리가 정신적으로 어떤 사람의 사연을 들어가지고 그 사람이 왜 그럴까 하고 난 잘 몰랐었는데 왜 저렇게 행동할까 하고 했던 것들이 그분의 사연을 듣고 나서 보니까 우리가 또 어떤 때 이렇게 얘기하죠. I see 하지 않습니까? 이 미국에 오니까 I see를 또 많이 쓰더라고요. 이 말은 눈으로 본다는 얘기가 아니라 나는 뭘로 본다는 겁니까? 마음으로 봐서 그분의 사정과 또 사연을 내가 알게 됐다는 거죠. 그럼 이거는 마음으로 보는 그 혼적인 보는 게 생기는 거죠. 그런 정보가 우리의 마음에 들어오면은 거기에 따라서 또 필링이 전혀 다르게 또 움직여집니다. 그전까지는 답답하고 미웠던 그런 관계가 감정이 다시 생기면서 달라지세요. 그 사람은 변하지 않았고 나도 변하지 않고 상황도 변하지 않았는데 갑자기 나의 감정이 싹 부드러워지거나 달라지거나 미웠던 사람이 불쌍해지거나 아주 보기 싫었던 사람이 오히려 측은해 보이는 나는 가까워지고 싶은 다정해지는 이런 변환이 일어나는데 그거는 우리가 I see 그랬구나 하는 일들이 마음에 생길 때 일어납니다. 그런 이제 행동이 옮겨지는 차원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또 하나의 차원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 우리가 Amazing Grace 노래를 불러보면 압니다. Amazing Grace, how sweet the sound that saved a wretch like me.
I once was lost but now am found. Was blind but now I see. 저때 하는 I see는 눈으로 내가 봤다는 얘기가 아니고 마음으로 어떤 사람의 사연을 들었다는 것다. 그보다 더 높은 하나님의 어떤 영적인 그 정보를 내가 들었다는 거예요. 이거는 다른 IC와는 다른 차원의 IC가 우리한테 일어납니다. 이 일은 성령으로만 가능합니다. 그런 IC가 일어날 때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느껴보지 못했던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고, 상황이 절망적인데도 희망에 부풀 수도 있고, 정말 원수 같은 사람인데도 그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일이 일어날 수 있는 것은 저는 영적인 IC, 어메이징 그레이스 가사에 나오는 그 IC, 우리가 눈으로 보거나 마음으로 누구한테 얘기 들어서 하는 정도가 아닌 그런 것들이 우리한테 일어날 때 그런 IC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 일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확실하게 나간다고 봐요. 그래서 그 달라진 감정과 그걸로 행동에 옮길 때 우리는 남들이 모르는 영적인 느낌으로 영적인 행동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누가복음 11장에 어떻게 썼는지 그 뒷받침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가라, 너희는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아라, 너희는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너희는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자가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아버지를 떠나서 누가 너희에게 생선을 하는데 생선 대신에 열릴 것이며 알을 하는데 대접을 가르치느냐. 너희가 할지라도 좋은 것을 주시는 좋게 하물며 구하는 자에게 무엇을 주시느냐?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된 부분도 있지만 거기서 보면은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우리가 달라고 하는 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뭐 자녀가 잘 되는 거, 돈 버는 거, 무슨 뭐 건강한 거 다 여러 가지 달라고 그러는, 하나님께 달라고 그러는 메뉴는 틀릴 수가 있는데 거기에 답변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는 마치 동문서답처럼 성령을 주시지 않게 합니다. 그러니까 그 우리가 원하는 그런 것들을 마치 우리는 하나님이 뭔가 뒷짐에 이렇게 가지고 계신데 내가 막 졸라서 받는 것처럼 생각을 했었어요, 저는. 근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세 번째 IC로 그렇게 성령을 주셔가지고 우리가 눈이 열리게 되면 이미 받아서 내 주머니에 있는데 내가 모르고 있었던 것, 이미 내 아내 관계에서 내 아내나 남편한테 와 있던 것을 내가 못 찾아 먹었던 것들, 이런 것들 내 주머니에 다 있고 내 뒤에 다 벌써 와 있는데 내가 눈이 안 열려서 눈이 감겨서 못 봤던 것들을 보이게 하는 것처럼 하는 그 일을 열게 해주시는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래서 2박 3일 동안 주말 동안에 이렇게 성령님께서 열어주셔서 여러분 가운데 있는 모든 그런 축복들이 정말 전에 못 봐서 못 가졌던 것들이 확 갖게 되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은 첫째 그 세미나로 그 차이에 관해서 좀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차이 때문에 굉장히 힘들어한다고 그러는데 그 중에 이제 큰 차이가 뭐냐면 남녀가 달라요. 남녀가 다른데 어떻게 틀린가? 이 다른 것 때문에 남녀의 차이 때문에 많은 오해가 있고 또 그것 때문에 갈등이 생깁니다. 자, 그러면 남녀는 도대체 어떻게 그 오해가 생길까?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두뇌가 차이가 있어요. 두뇌가 여자가 더 좋다, 여자가 더 똑똑하다, 아니면 남자의 두뇌가 더 발달됐다. 뭐 여자는 나중에 만들었으니까 남자보다 더 똑똑하게 만들었다. 뭐 이런 여러 가지 학설보다도 두뇌 생기는 그 모습이 굉장히 다른데 제가 지금 바로 남자의 두뇌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징그럽더라도 좀 참으시고 또 비위가 약하시거나 임산부는 약간 유지해도 될 것 같습니다. 네,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남자의 두뇌는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조그만 서랍장이 계속 많이 달려있는 우리 한의원 같은 데 가면 이렇게 당귀, 구기자 이런 거 주는 그런 많은 서랍이 달리는 장 같은 거 있죠. 그것처럼 생겼어요. 그래서 저 각각의 박스 하나가 서랍을 열었다가 닫았다 이렇게 할 수 있게 생겼는데 여러 가지 박스가 있습니다. 그게 이제 뭐 비즈니스 박스도 있고 자녀교육 박스도 있고 운동 박스도 있고 개인 박스도 있고 저 밑에 어디가에 남자 박스 중에는 뭐 시부모 뭐 장인 장모 박스도 있고 다 있어요. 또 친구 박스도 있고 여러 가지 박스가 있는데 이 박스는 한 번에 하나씩 보통 열게 돼 있어요. 그래서 두 개를 동시에 열 겸 하나 박스를 열었다가 다른 걸 하려고 그러면 지금 예를 들어서 내가 스포츠 박스를 열어놓고 있는데 갑자기 누가 그 자녀교육에 대한 얘기를 하면 일단 스포츠 박스를 닫아야 돼요. 그리고 다시 이제 자녀교육 박스를 열었는데 그걸 열어놓고 있을 때 누가 또 갑자기 와가지고 돈 문제를 얘기를 하면 또 자녀교육 박스를 빨리 닫고 돈 문제를 해야 돼요. 근데 이제 개인차가 있겠지만은 다 그 열고 닫는 문제에 있어서 굉장히 그게 원활하게 잘 안 되면 가다가 서랍이 막히는 수가 생기거나 몰빵처럼 일어나서 스탑되어 있는 경우가 많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남자분들한테 여러 가지 얘기를 막 이 얘기를 했다 저 얘기를 했다 막 하면 남자들은 갑자기 멍해져요. 그래서 그 저 많은 박스 중에 제일 밑에 가면은 저기 까만 박스가 나오는데 그 박스를 멍 때리는 박스라고 해요. 일단 막 헷갈리고 막 그럴 적에는 아니면 고민이 생기거나 이렇게 되는 문제가 생겼을 적에는 이 남자들은 저 멍 때리는 박스로 좀 들어가 있어야 돼요. 근데 여자들이 그걸 보면 굉장히 답답하겠죠. 이 와중에 내가 정말 심각한 얘기를 막 나눠야 되고 중요한 문제인데 갑자기 남자가 멍 때리고 저기가 있다. 그러면 답답해 미치는 거죠. 그러니까 여자들은 그때 와서 점점 더 문을 두드리고 서랍을 열으라 그러는데 일단 남자는 그 멍 때리는 박스에서 충분한 시간을 보내기 전까지는 그게 가능하지 않다. 그러니까 여자들이 오해하는 게 뭐냐면은 저 남자가 내가 말하는 거를 귀뚱그려도 안 듣는다, 아니면 날 무시한다, 아니면 관심이 없다, 뭐 이렇게 오해를 하는데 남자들은 여러 가지 박스를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거기에 정말 헷갈려서 더 잘하기 위해서 멍 때리는 박스에 들어가요. 그걸 좀 기다려 주시면 조금 있다가 다 해결된 다음에 다시 나왔을 적에 박스가 다시 원활히 열릴 수 있을 때 물어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남자들이 그렇게 가지고 있는 그런 그걸 잘 모르시는 분들은 남자들이 TV로 어떤 스포츠 중계를 보고 있을 때 자꾸 옆에서 얘기해요. 그때 남자들은 어떻게 했죠? 박스가 스포츠 박스가 열려 있으면 다른 얘기 아무리 들어도 그건 들리지가 않는 거예요. 그때 무슨 다음 주에 있을 어떤 중요한 행사라든가 아이들 문제 때문에 약속된 거를 가야 된다든가 이런 중요한 얘기를 그때 TV 박스가 열려 있을 때, 운동 박스가 열려 있을 때 그때 가서 옆에서 하는 거는 전혀 기록이 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남자분들이 그런 얘기를 언제 했었어라고 완전히 시침되는 것 같을 적에 저도 놀랄 일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때 정확하게 알려드리려고 그러면 스포츠 박스를 잠깐 닫아놓고 자기한테 눈을 보게 한 다음에 그 다음에 한 번도 아니고 두 번, 세 번을 얘기해야 그 다음에 남자분들 머리에는 기록이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그냥 어떤 비즈니스 일에 몰두했을 때라든가 스포츠 다른 거에 있을 적에 옆에서 막 얘기하는 것 아무리 크게 여러 번 얘기해서도 그거는 전혀 전달이 안 된다 하는 거를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남자분들은 그렇게 하나씩 열리는 그런 방식으로 가지고 있는 두뇌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집중력이 좋고 한 번 브레인리트를 잘 할 수 있죠. 그런데 반해서 이제 이번에는 여자분들의 이제 두뇌를 보고 있는데 이건 훨씬 더 징그러워요. 네. 여자의 두뇌 구조는 라면식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모든 게 연결이 되어 있어요. 라면 수로처럼. 그래서 지금 여자들은 얘기할 적에 아내들은 아이들 문제로 얘기하다가도 10년 전에 있었던 친구 문제로 뛰었다가 갑자기 고향에 계신 부모님 얘기를 뛰었다가 갑자기 내일 페이먼트 내야 될 얘기를 했다가 건넌방 뭘 고쳐야 되는 문제로 자연스럽게 막 왔다 갔다 하세요.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때마다 남자들은 어떻게 된다고요? 박스를 이거 열다 저거 열다 저거 해야 되는 거예요. 굉장히 남자들은 그게 아주 피곤하죠. 왜 지금 자녀교육 얘기를 하자고 그러는 것 같았는데 갑자기 몇 년 전에 내가 애
입학식 때 안 갈고 가가지고 그거를 끄집어내서 얘기를 하다가 그럼 그것 때문에 우리 둘 문제 얘기를 하는가 하는 또 갑자기 부모님 얘기를 뛰었다가 이렇게 막 동행무진하는 그 여자분들의 이 라면 스토리를 남자들이 이해할 수 없어요. 그 다음에 이 여자들 두뇌 구조는 라면으로 옛날 과거까지도 다 3차원으로 다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기억력이 엄청 좋으세요. 더 기억력이 좋은 이유는 뭐냐면은 여자들은 어떤 일을 경험할 때 거기에 감정이라는 것과 같이 융합이 돼서 메모리에 저장이 돼요. 남자들은 근데 잘 그거조차도 기억이 안 나고 거기에 그 음식점에 아니 그 집에 모임에 갔었다는 것만 겨우 기억할까 말까 하는데 여자들은 거기 갔을 때 어떤 사람이 무슨 옷을 입고 있었으니 어떤 여자가 이런 말을 해서 나를 기분 나빴고 어떤 식당에서는 어떤 그 웨이터가 나를 우리를 기분 나쁘게 했고 뭐 좋았고 어쩌고 이런 것들을 그때 먹었던 음식의 입맛과 함께 확실하게 저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들고 나올 때 남자들은 속수무책인 거죠. 이렇게 여자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그 다양한 그런 기억들과 또 멀티태스킹 동시에 여러 가지를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에 남자들은 가지고 있는 이유가 없어요. 예를 들면 저희 아내만 해도 꽤 여러 가지를 동시에 해요. 그러니까 빨래를 하면서 화장실에 물을 안 내리고 있는 아이한테 잔소리도 하면서 그 다음에 또 부엌에서 뭔가 끓이고 있는 것, 그 다음에 또 틈틈이 컴퓨터로 이어 하고 있는 남편한테 이거 해라 저거 해라 또 잔소리를 하면서 또 손으로는 뭔가를 또 만지거나 이렇게 할 수 있는 보통 한 대여섯 가지는 아주 쉽게 자연스럽게 할 수 있어요. 근데 남자들은 화장실 가면 화장실에 이렇게 집중하고 있는데 거기다가 대고서도 가끔 뭐 얘기를 해요. 이제 뭐 중요한 얘기를. 근데 화장실 안에 팬트를 있는데 그 안에 있는 사람한테까지도 막 얘기를 하면 그리고 얘기를 했다고는 안 들어요. 근데 저는 기억이 할 수가 없는 거죠. 이렇게 남자와 여자가 두뇌가 차이가 달리는 수가 있어요. 근데 이거를 우리는 오해를 하면 내 아내는 왜 이렇게 특별히 나와 달리 이 얘기했다 저 얘기했다 막 그러는가. 저 사람은 또 아내 입장에서 볼 적에는 남편이 내가 얘기하는 거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고 내가 얘기한 것들을 기억하지 못한다. 이런 오해가 있을 수도 있죠. 하지만 그거는 두뇌 차이이기 때문에 두뇌 구조가 그렇게 생긴 걸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번 기회에 좀 오해가 풀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라면 여자와 그런 그 박스로 된 남자가 잘 행복하게 살기 위한 다음 또 차이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러브 탱크의 차이가 있는데 요거는 내일 오후 시간에 저희 아내가 이제 집중적으로 하는 강의를 해서 이 러브 탱크에서 자세하게 소개할 거기 때문에 제가 이 일을 하지는 않겠지만은 그 러브 탱크는 뭐냐면은 사랑하는 행동을 내가 했어도 상대방이 받는 데가 그게 사랑받는다고 느끼지 않는 데가 한 것들은 다 소용이 없는 거예요. 예를 들면 불을 뗐어요. 근데 이 방에다 불을 떼야지 이 방이 뜨뜻한 건데 딴 방에다가 불을 떼놓고 이 방이 뜨뜻하기를 기다리는 것과 마찬가지의 아주 낭비된 일이에요. 그러니까 특별히 흔하게 부부간에 나오는 얘기 내가 이렇게 해줬는데 당신은 왜 못 느끼느냐 언제 그랬느냐 하면서 서로가 정말 답답하고 내가 한 모든 것들을 나는 사랑의 행동을 했는데 저 사람들은 못 받았다고 그래가지고 그 계산이 안 맞는 일들이 많이 있죠. 그거는 그런 러브 탱크의 차이가 있어가지고 굉장히 억울한 부분을 많이 호소를 하지만 사실은 각자마다 가지고 있는 사랑받는다고 느끼는 그런 탱크가 따로 있는 것이죠. 그런 것들이 어떤 분들은 그 인정하는 말을 잘 해줬을 적에 그런 말로 날 인정받았을 적에 저 사람이 나를 사랑하는구나 라고 느끼는 부분이 있는가 하면 어떤 분들은 함께 해서 함께 식당도 가고 함께 있어주고 뭐 주말 오후 뭐 또 저녁 때는 항상 나를 외롭게 혼자 놔두지 않고 무엇이든지 함께 해줄 때 나를 사랑한다라고 느껴주는 사람들도 있고 어떤 사람은 또 선물을 많이 줄 때 무언가 마음이 담긴 선물을 나한테 줄 때 그때 비로소 이 사람이 나한테 사랑을 하는구나 라고 느껴지는 그런 탱크를 가진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열심히 뭐 애를 봐준다든가 무슨 뭐 설거지를 해준다든가 이렇게 봉사를 막 할 때 이 사람이 정말 나를 사랑하는구나 라고 느껴지는 그런 사랑의 언어를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다고. 또 어떤 사람들은 육체적 접촉
꼭 섹스뿐만이 아니라 손을 잡아준다든가 어깨를 감싸준다든가 이런 일들이 일어날 때 비로소 나는 사랑받고 있다라고 느껴지는 그런 부분들이 있다. 근데 그걸 만약에 모를 적에는 이분은 사랑받고 싶은 게 자기는 이렇게 손을 잡거나 그런 건데 뭐 남자든 여자든 그거를 탁 뿌리친다. 그러면 굉장한 상처가 되겠죠. 근데 그런 거에 전혀 관계가 없는 사람은 손을 잡아주든 안 잡아주든 그 사람한테는 사랑을 받았다 못 받았다 이런 느낌이 없는 거예요. 그렇게 어떤 부분에 내가 특별히 사랑받는다고 느끼는 거나 아니면 사랑 못 받는다고 느끼는 그런 부분들이 있을 수 있단 말이죠. 그런 거를 잘 모르고 나는 나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사랑하는 사람을 줬다 그러면은 나중에 참 억울한 일이 있는 거예요. 나는 나라는 대로 사랑을 줬는데 그 사람은 못 받았다. 우리 사랑을 줄 때 어떻게 줘야 되겠습니까? 그 받은 사람의 사랑받고 싶은 마음에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보통 사랑을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줘요. 내가 전자제품을 좋아하면 저 사람도 전자제품을 좋아하겠지. 내가 뭐 이런 걸 좋아하면 저 사람도 좋아하겠지. 라는 내 방식으로 상대방한테 사랑을 전한단 말이죠. 그리고 거기에 얼마나 의도가 있습니까? 내가 진짜로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을 해주려고 상대방한테 이런 행동을 했는데 그 사람이 그거를 나중에 기뻐하거나 어프리시에이트 안 할 때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제가 이 얘기를 자주 하는데 제 후배 중에 군대 갔다 온 얘기를 꼭 할 때마다 이 얘기를 하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 그 군대 상사가 자기를 너무 이뻐했대요. 그래가지고 그 제대에 관련된 그 상병님께서 이 일등정한테 같이 이제 밥도 사주면서 가면서 밥 먹으러 가면 중국집을 쭉 갔는데 중국집 가서 이분이 이제 후보분은 이제 짜장면을 먹고 그분은 짬뽕을 먹는 거예요. 근데 이 후배를 너무 사랑해서 이 후배한테 자기가 짬뽕을 막 먹다가 중간쯤에 이제 이 사람이 짜장면을 반쯤 먹었어요. 그래서 이제 맛있어졌을 때쯤에 야 너는 좀 더 먹어야지 뭐 그러면서 사랑하는 마음이라 그러면서 자기가 먹던 짬뽕을 국물과 함께 확 넘겨준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은 맛있게 짜장면을 먹다가 그 국물과 함께 넘어온 짬뽕을 줄 때 아주 싫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나눠준 그 상사는 두고두고 그 얘기를 하겠죠. 내가 이 부하를 사랑해서 내가 짬뽕 나눠준 얘기를 계속 하실 거라고요. 근데 만약에 그분이 나중에 이 부하가 그렇게 그게 고역같이 싫었고 군대 하면 가장 힘들었던 순간으로 기억된다고 하면 그분도 굉장히 억울하죠. 사랑은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생각대로만 갖다가 덤퍼서 주는 게 사랑이 아니라 상대방이 뭘 원하는가를 먼저 헤아려주고 배려를 하면서 주는 것이 사랑이다. 상대방은 무엇을 원하시는가, 내가 무슨 일을 했을 때 이 사람이 좋아할까, 그런 것들을 눈여겨서 보는 것, 기억해 주는 것, 그것이 진정한 사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성격 차이. 이게 가장 이혼 사유 중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게 성격 차이더라고요. 특별히 연예인들이 일단 기자들 다 모아놓고 우리가 결혼합니다 그래가지고 막 떠들썩하게 한 다음에 몇 개월 지나가지고 꼭 나올 때 성격 차이를 극복을 못해서 그런다 그러면서 이렇게 나오잖아요. 막 다시. 그래서 우리는 거기 들을 때 성격이 차이가 나면 같이 못 사는 거구나 이런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니고 성격 차이는 있는 게 얼마나 축복인지 몰라요.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서로가 다른 것들을 맛볼 수 있는 거예요. 이쪽도 김치고 저쪽도 김치는 그 집은 김치찌개밖에 없어요. 하지만 여기는 김치인데 저쪽은 파이다. 그러면 우리는 한식도 양식도 다 맛볼 수 있는 그런 조합이 일어나는 거죠. 그런 것들이 성격 차이인 것이란 말이죠. 그런데 우리 결혼하기 전에 보통 어떤 사람의 성격을 보고 너무 마음에 들어가서 결혼해요. 예를 들면 어떤 여자분이 아주 정의로운 남자를 만났어요. 자기가 굉장히 힘든 공경에 처했을 적에 어디서 막 그냥 말을 타고 온 기사처럼 나타나서 그걸 다 해결해주고 나쁜 놈들을 물리쳐주고 자기를 구해준 어떤 정의로운 남자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남자랑 이런 남자랑 일생 같이 살아야겠다고 결혼했어요. 근데 여전히 그 남자분이 정의로우세요. 그래가지고 식당 옆에서 밥 먹다가 조금이라도 수틀리는 놈들이 있으면 그저 다 가서 때려주고 해가지고 그 병원비, 치료비 또 그 다음에 경찰서에서 근무를 빼느라고 계속 많은 돈이 지출이 되고 있어요. 여전히 정의로운 남자인데 그분은 역시
계속적으로 저런데 그런 성격인데 못 살겠다고 그래요. 어떤 분은 또 데이트할 때부터 내가 친구를 데리고 나가도 막 뭐 친구들 다 내려오고 밥 사주고 뭐 아주 그렇게 또 사람들 모이면 자기가 돈 다 내고 막 그런 통 큰 남자가 있었어요. 야 정말 째째한 남자로 저런 남자랑 살아야 되겠다. 그러고서 결혼했어요. 그랬더니 그 남자가 계속적으로 통 큰 남자예요. 그래가지고 매번마다 밥 먹고 술 먹는 데마다 자기가 돈 내가지고 그 집은 다 월급 나와서 그 남편이 통 크게 쓴 거 갚느라고 정신이 없는 거예요. 역시 그 남자도 통 큰 남자 그렇게 아주 그 풍성한 그런 성격이지만 그 성격이 계속적으로 안 좋게 써먹혀졌을 때 힘들어지는 거예요. 아까 정의로운 남자도 정의로운 건 좋은 거지만 그 자기의 분노를 참지 못하는 쪽으로 막 써먹힐 때 그때 그건 안 좋은 거란 말이죠. 또 어떤 여자분은 굉장히 아주 그 자기네 아버지가 무뚝뚝했기 때문에 자상한 남자를 원했는데 어떤 그런 남자를 만났어요. 그래가지고 만날 때마다 자기야 아파 그러면 요거 약 먼저 먹어야 돼. 요거 먼저 먹고 30분 있다 요거 먹어야 되는데 꼭 따뜻한 물로 먹어야 돼. 그러면서 뭐 집에 가서도 또 다시 카톡 보내가지고 먹어서 챙겨주고 막 이러는 그런 아주 자상한 남자를 만났어요. 그래가지고 이런 사람이랑 결혼해야 되겠다. 결혼했어요. 여전히 그분이 자상해요. 그래가지고 아내분이 콩나물국 끓일 때 옆에 와가지고 자기가 그 콩나물국 끓일 때 먼저 뚜껑을 닫으면 안 되는 거 먼저 해가지고 비린내가 나겠다고 지금 어떻게 하려고 뭐 이렇게 계속적으로 좁쌀좁쌀이 돼 있으면 그것도 못 살겠다. 그런 좋은 자상한 성격이지만 남들한테 내 마음대로 다 하려고 조정에 써먹히면 그 아무리 좋은 성격도 힘들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격이 다른 것이 나쁘고 좋은 것이 아니라 성격을 어떻게 써먹느냐 그걸 내 분노 표출이라든가 아니면 내가 원하는 대로 조정하는데 아니면 분별 없이 막 그 성격을 남용할 때 그게 나쁜 성격으로 드러나는 것이지 어느 성격도 나쁜 성격은 없다. 주변에 혹시 같이 계신 분이 이런 내 아내 내 남편이 이런 성격 때문에 힘드셨다 하는 분들이 있으면 일단 손을 좀 잡아주세요. 손을 잡으시고 부부가 같이 계신 분들은 옆에 분의 손을 잡아주세요. 잡으셨습니까? 네, 한번 꽉 쥐면서 그래도 당신 성격 때문에 내가 너무 좋아. 네, 당신 성격 때문에 내가 좋아. 당신도 내 성격 때문에 좋은 것이 이렇게 해요. 왜냐하면 내가 맛볼 수 없었던 그런 다른 부분을 맛보게 해주는 것이 나랑 다른 그런 성격을 가진 배우자의 경우. 자, 성격은 다른 것이 결코 나쁜 것이 아니다. 그 다음에 결혼 생활에 아주 중요한 것이 또 섹스를 빼놓을 수가 없어요. 성적 문제가 다는 아니지만 성적 문제가 안 좋아져 있을 때 그 가정은 굉장히 위험수위에 갈 수 있는 확률이 높아요. 성적으로만 잘 돼 있다고 해서 무조건 또 행복한 부분은 아니지만 행복하지 않은 부분들은 성적인 문제에 있어서도 굉장히 안 좋은 그걸 경험하고 있다는 말이죠. 그 남녀 간의 성적인 차이를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은 이 두 남녀가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근데 생각하고 있는 머릿속에 그리고 있는 게 좀 달라요. 같은 하트인데 한쪽은 엎어져 있고 한쪽은 굽어져 있어요. 네. 그러면 이때 다정한 이 순간에 여자는 어떻게 말을 하냐면 여자는 사랑 없이 무슨 섹스? 그런데 남자는 섹스 없는 게 무슨 사랑이야. 이렇게 돼 있어요. 이거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자분들은 남자와 이제 남편과 관계가 안 좋아지거나 싸웠다 그러면 그 인간을 내가 내 곁에 드나보라 그래가지고 근처에도 못 오게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지만 남자는 그때도 용기를 내서 그 거부감이 올 것을 무릅쓰고 가서 대시를 해요. 왜냐하면 남자분은 이것이 나 사랑의 표현이다 라고 했기 때문에. 근데 아내는 그때 방금 몇 시간 전에 싸워놓고 다시 오는 그 남자를 이게 짐승이냐 인간이냐라고 본단 말이죠. 그 남편은 그런 거부감을 무릅쓰고 그렇게 용기를 내서 가는데 가지고 있는 생각은 섹스는 사랑의 극도로 된 표현이다. 아주 좋은 얼마나 건강한 생각입니까? 근데 아내들은 나한테 지금 마음이 열리지 않고
사랑이 느껴지지 않았으면 섹스라는 것은 동물적인 행동이다 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이 부분에 있어서 여자분들이 많이 오해를 풀으셔야 될 것이고, 남자분들은 섹스로 바로 돌격 앞으로 나가기 전에 먼저 좀 아내분들이 그 섹스를 마음을 열고 할 수 있도록 생각을, 그 분위기를 조성을 하는 일, 뭐 그렇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저는 그게 마음대로 잘 되느냐는 것도 아니지만, 이론상으로는 반드시 그게 옳은 얘기인 것을 저도 체험했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자들은 사랑 없이 무슨 섹스냐 하지만, 남자들은 섹스 없는 그건 무슨 사랑이냐, 이것이 그 사랑에 그치는 섹스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단 말이죠. 더 여러 가지가 많이 있겠지만 여기서 그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다루는 시간은 아니니까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입장의 차이. 남편은 남편의 입장에서, 또 아내는 아내의 입장에서, 또 시어머니는 시어머니의 입장에서, 또 친정엄마는 친정엄마의 입장에서 똑같은 사건을 보는데도 보는 느낌이 다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코끼리를 만지러 간 시각장애인 6명을 봐더라도, 어떤 사람은 그래서 코끼리 꼬리를 만진 사람은 이거 무슨 뭐 빗자루 같다라고 얘기할 것이고, 어떤 사람은 다리 부분이나 다리 부분에서는 기둥 같다고 할 것이고, 뭐 배 부분을 만진 사람은 벽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고, 뼈를 만진 사람은 이건 뭐 딱딱한 막대기다라고 얘기하죠. 근데 이 사람들이 얘기하는 그 얘기들이 다 맞아요. 옳은 얘기예요. 그렇지만 상반되기 때문에, 나는 지금 뼈라고 생각하고 있는 사람은 벽이라고 얘기하는 사람한테 뭐라고 그러겠습니까? 네가 틀렸다고. 그럼 내가 맞기 때문에, 내가 맞는 게 분명하기 때문에 나와 상반되는 얘기를 하는 사람은 틀렸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우리 지금 간단히만 봐도 벌써 6가지에 다 정답이지만 서로는 정말 빗대 세우면서 내가 맞았다, 너는 틀렸다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사건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부부 간에도 또 가족들 간에도 이렇게 자기가 처해진 입장이 틀릴 때 상대방에 대해서 나는 옳은데 당신이 틀리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내 입장에서는, 왜냐하면 내가 자라온 환경과 또 내가 남편으로서 또 아내로서 이런 일을 감당하는 가운데 내가 하는 얘기들이 다 주장해서 옳지만, 내가 옳다고 해서 나와 반대되는 의견을 얘기하는 그 사람은 틀렸다고 할 수 없다는 거죠. 그 사람도 맞고 나도 맞을 수 있다는 얘기가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 입장 차이가 아주 극명하게 하는 얘기가 있어요. 어떤 어머님이 딸네 집에 갔어요. 딸네 집에 갔는데 사위가 이게 있어요. 그래가지고 사위가 이제 장모님이 오셨다 그러니까 오세요, 어서 오세요 그러면서 요리도 자기가 다 요리도 잘하려고 해서 막 부엌에서 만들어요. 그리고 어머니는 모처럼 딸이랑 만났으니까 얘기하시라고 그러면서 과일 갖다 주고 막 그러고 얘기하시라고 그러고, 그리고 하다가 애가 삑소리 내고 울면은 또 금세 쫓아가서 거기 있어, 내가 기저귀 내가 가를게, 그러고 막 하는 거예요. 그때 이제 이 어머니가 얘기하는, 정말 김서방은 참 착하다 그러면서, 넌 정말 시집 잘 갔어 얘야, 어떻게 이렇게 넌 정말 남편 복이 있니? 그러면서 칭찬하고 정말 좋은 신랑이다라고, 그러고서 이제 그 집에 한 이틀 머물다가 그 다음에 이제 아들네 집을 갔어요. 근데 아들네 갔더니 들어가 보니까 아들이 거기서 설거지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그 며느리는 저기서 소파에서 얼굴에 팩을 하고 자빠져 있는 거예요. 어머니 오셨어요? 제가 이 팩을 못 일어나는데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아들이 그러면서 애 우유도 먹이고 그러면서, 제가 몸이 며느리는 꼬부랑거리면서 이제 내가 몸이 아파가지고 잘 못하니까 남편이 저렇게 설거지도 다 해주고 그래요. 그랬을 적에 똑같이 아내를 위해서 잘 봉사하고 남편인데 가가지고 부해가 나서 그 아들한테 내가 저놈을 낳았는데 그걸 먹었나? 이러면서 이런 등신 같은 놈 막 그런단 말이에요. 똑같은 아내를 사랑하는 남편의 모습을 보는데, 내가 시어머니일 때와 친정어머니일 때 이렇게 상반된 이유가 나는 건 무슨 입장이, 우리는 그때 그 입장에서 객관적으로 우리가 얘기합니다. 우리는 그냥 여기서 객관적으로 보니까 우리가 그 어머니가 아니기 때문에 다 어떤 남편을 봤을 때 참 자상하고 좋은 남편이다라고 보겠지만,
내 입장이 그 입장이 들어가면 달라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입장이 이렇게 갇히면 갇힐수록 관계는 힘들어지고 그걸 주장하면 주장할수록 나는 관계를 망가뜨리고 있다. 그 생각을 항상 두셔야 돼요. 내가 보고 있는 거는 내 좁은 시야로만 보고 있다. 우리가 보는 게 얼마나 좁으냐 하면요, 요 180도도 잘 안 돼요. 그래가지고 요 뒤에다가 여기다가 김영민 바보라고 써붙여도 전혀 몰라요. 그 정도로 우리가 보는 시야가 좁은데 그걸 가지고 내가 보는 게 다다 내 입장에서 보는 것들이 다 옳다라고 주장하는 것은 얼마나 역설적인지 모릅니다. 항상 다른 사람의 입장에서 다른 의견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그런 그 마음이 열려 있어야 될 점이 있습니다. 다음은 뭘까요? 다음은 이제 본격적으로 성경이 말하는 남편과 아내에 대해서 어떻게 성경에서 말씀하고 계신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여자가 큰 말을 끌고 가고 있어요. 수백 파운드가 되는 말을 끌고 가는데 이 여자가 붙잡고는 저 말 고삐 하나 잡았어요. 그걸 붙잡고 끌고 가는데 이 연약한 여자가 끌고 가는 대로 저 말이 수백 파운드가 끌려갑니다. 왜냐하면 여자가 뭐랬죠? 머리에 달려있는 그 고삐를 끌었어요. 그러니까 머리가 여기다라는 거를 확실하게 인식을 해준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이 여자가 말에 머리가 아닌 꼬랑지를 붙잡고 잡아당겼다 그러면은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말이 머리가 아닌 꼬랑지를 붙잡고 당긴다 그러면 바로 말이 쳐버리겠죠. 남편은 하나님이 머리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그 아내가 돕는 대필이고, 그거는 머리라는 게 꼭 좋은 건지 나쁜 건지는 글쎄 남자들은 좋다고 하는지 여자들은 또 안 좋다고 할지 모르지만 생선에 머리가 더 맛있습니까? 꼬리가 더 맛있습니까? 나는 저 개인적으로는 꼬리 쪽이 더 맛있는데 어찌됐든 그런 역할의 차이가 있는 것이지 그게 어떤 우열이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그건 하나님 그렇게 만드시지 않았다고. 근데 분명한 건 뭐냐면 남편은 머리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머리로 인정이 안 되면은 견딜 수가 없어요. 자기 구실을 못하고 나를 완전히 깔아뭉개는 게 되기 때문에 남편이 머리라는 걸 인정해 줘야 돼요. 그러면 아까 말이 그 여자의 고삐에 다 끌려간 것처럼 남편은 딱 하나만 해주면 돼요. 당신이 우리 가정의 머리입니다. 그거 하나 딱 해주면 그 나머지 돈 벌어오고 일하고 굳은 일 힘든 일 다 해요. 아주 그거 하나만 해주면 돼요. 여자는 딱 할 때 그거 하나만 해주면 돼요. 당신이 우리 집안의 머리이기 때문에 머리로서 결정도 하시고 머리된 역할을 하시옵소서. 이렇게만 해주면 돼요. 그러면 남자는 그냥 그 굳은 일 힘든 일 고생스러운 거 마다않고 다 일생을 한단 말이죠. 근데 여자들이 어떤 여자가 문제냐면 똑똑한 여자가 문제예요. 내가 저 남편을 보니까 저 남편보다 안 그래도 내가 훨씬 나은 것 같아. 저 남편 믿고 있다가 우리 가정이 제대로 안 될 것 같고 우리 애들도 제대로 못 키울 것 같고 보니까 또 까먹고 그런 것도 벌써 IQ 꼴도 내가 난 것 같고 애들한테 대해서 내가 난 것 같으니까 남편한테 자꾸만 내가 결정을 짓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남편은 자꾸만 슬그머니 머리가 아니고 당신은 머리 구실을 할 수 있는 그렇게 직접적으로 당신은 이렇게 됐기 때문에 머리 구실을 할 수가 없어서 내가 내 일을 할 거야. 이렇게 얘기는 안 하겠죠. 그렇지만 사사건건이 자기 주장을 더 세우고 그 다음에 모든 결정에 있어서 더 남자한테 강력히 얘기해서 그런 오는 메시지가 당신은 머리 구실할 수 있고 내가 똑똑하고 돈도 더 많이 벌고 공부도 더 많이 하고 애들에 대해서 더 많이 알고 모든 것에 똑똑한 내가 머리가 되겠다고 하는 것이 자꾸 나올수록 남편은 처음엔 아니라고 계속 그걸 갖다가 이제 마찰이 생기고 하겠지만 그렇게 만들수록 남자는 점점 더 비참해지면서 남자는 그나마 할 수 있었던 머리의 구실도 못하게 됩니다. 아내가 그런 것들을 자꾸 만들어주지 않을 때 그래서 그 똑똑한 여자들은 나쁜 여자예요. 왜냐하면 남편을 망가뜨리기 때문에. 저는 똑똑하다는 게 스마트지. 여자는
지혜로워야 돼. 똑똑한 거는 내가 저 사람보다 머리가 더 좋다, 돈도 더 잘 벌 수 있고 이렇게 이런 경우에 내가 할 수 있다라는 그런 그 똑똑이들은 사랑을 받을 수가 없어요. 아까 봤죠? 말이 밝기도 참난 거예요. 나를 남편으로 인정해 주지 않는 거는 참을 수가 없는 일이기 때문에 거기서 남편들이 참다가 발로 차요. 매 맞는 여자들한테는 반드시 이런 행위가 있었을 거예요. 남편이 발로 차게끔 만드는 일은 일단 여자로부터 먼저 시작이 되기 때문에 그 남편을 머리로 생각하지 않는 여자는 사랑받을 수가 없어요. 그 점을 잘 기억해 주기 때문에 제가 똑똑한 여자, 나는 남편보다 내가 더 똑똑하기 때문에 우리 집안에 내가 나서야 되라고 그런 것들을 주장하는 사람은 남편한테 사랑받기는 어렵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미국의 그 코퍼레이션 중에 막 똑똑하고 잘난 부사장님, 사장님, 회장님들을 많이 만나봤는데 그 여자분들이 하나같이 사랑받고 있는 모습은 없었어요. 그러려면 똑똑한 여자일수록 힘든 게 뭐냐면 그 똑똑함으로 잘 일을 하지만 집에 들어갔을 적에는 지혜롭게 남편을 머리로 세우는 지혜로운 아내가 돼야 돼요. 근데 그게 잘 머릿속에 정리가 안 되면 집에 가서도 내가 똑똑한 사장, 똑똑한 여자가 되려고 한다 그러면은 남편을 무능하게 만들고 결국은 사랑도 못 받으면서 아이들한테 존경스러운 그 가장을 못 보게 하는 일들을 똑똑하고 바보 같은 여자가 할 수 있다. 그래서 여자분들은 그 똑똑한 여자는 나쁜 여자다라는 걸 기억해 주시면 좋겠고. 그러면 여자들한테만 그런 그 머리 헤드십에 대한 오해가 있는가? 남자들도 아주 그런 거에 무식한 남자들이 많이 있어요. 성경적으로 남자는 어떻게 돼야 되냐면 남자들이 혼자 있는 게 독처하는 것이 하나님 보기에 좋지 않았다. 그러면 그건 되게 뭐냐면 뭔가 부족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도움을 줘야 되겠다. 그래서 준 게 뭐냐면 돕는 배필이란 말이죠. 돕는 배필이라고 할 때 그 돕는을 언제만 쓰였냐면 하나님이 인간을 돕는 데만 쓰였던 단어라고 해요. 예전 단어가. 그러면은 하나님이 나 좀 이렇게 모자란 남편을 위해서 보내주신 하나님이 보내주신 특사인데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직접 나를 위해서 보내줬는데 남자들은 그걸 어떻게 생각하고 있냐면 내가 정말 멋진 남자, 정말 중요한 일을 감당해야 되는 남자한테 하나님이 보내준 사람, 어시스턴트, 세크리터리, 도우미라고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는 짓거리들이 어떻게 나오냐면 아내가 뭔가를 이렇게 도와서 얘기를 해주려고 할 때 그게 누구한테서 온 어떤 도움의 특사인지를 못 알아보고 여자가 나서 그래 내가 나가서 할 거야 그러면서 쓸데없는 데 자존심을 세우면서 결국 일은 다 망가뜨리고 하면서 아내의 충고라든가 그런 얘기를 듣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멍청한 남자들. 이거는 돕는 배필이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특사랍니다. 특사. 누구를 위해서? 멍청한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돕는 배필을 구원해 주셨는데 그거를 마치 이런 그 하나님이 보내신 거를 나한테 옆에서 내 중요한 일에 뒷사람이나 하고 가끔 부를 때만 나와서 허드렛일 시키는 그런 그 사가리를 생각을 한다. 세크리터리를 생각을 한다면 그 사람의 그 받을 수 있는 모든 하나님의 도움을 받겠습니까? 못 받겠습니까? 모든 것들을 다 막아놓고 있는 거예요. 그것처럼 정말 미련한 바보 같은 게 없죠.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그런 미련한 짓을 유교라는 이름과 여러 가지 전통으로 막아놨어요. 그래서 아내한테 뭐 얘기를 듣거나 하는 거는 굉장히 남편으로 아주 자존심 상하거나 바보 같거나 무능한 그런 사람으로 전락하는 걸로 잘못 인식이 돼 있어요. 우리 부모님 세대부터 그렇게 해가지고 멍청하지만 겉으로는 굉장히 자기가 뭔가를 잘하고 있으니까 아내의 말을 고분고분 아니면 경청해서 듣는 것이 굉장히 자기가 격이 떨어지는 걸로 착각을 시켰단 말이죠. 그거는 빨리 깨고 내 아내를 통해서 하나님이 뭘 도우시려고 그러는다 라고 우리가 인식을 할 때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은 우리한테 하나님이 축복을 주시려고 그렇게 했습니까? 자,
하나 어디서 써주세요? 예, 떠나. 예. 자, 그러면 이제 이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한테 와야 될 텐데 그 오는 일이 어떻게 올 수 있을까요? 그 축복이라는 송유관이 이렇게 오는데 돕는 배필을 통해서 내가 그거를 그렇게 막아놓으면 어떻게 올 수 있겠습니까? 그거를 과감하게 열었을 적에 그때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축복이 내 아내를 통해서 나한테 전해질 수 있다는 거죠. 다음 슬라이드. 네. 축복이 이렇게 올 수 있어요. 제가 이렇게 하면 눌러주세요. 다음. 자, 그럼 이제 돕는 배필인 당사자 분들께서는 그런 걸 또 잘 인식을 하고 계시냐? 실제로 본인이 돕는 배필이신 여자분들, 아내분들이 또 어떻게 스스로 생각하고 있냐면은 다음 자기를 무슨 관상식물처럼 나만 잘 이해해서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또 나는 외환동물처럼 나만 이뻐해줘 라고 하는 거기에 빠져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또는 자기가 하나님이 보내신 그런 특사의 명령을 받고 온 그런 임무를 띈 거를 잠시 까먹고 마치 자기는 세일에만 관심이 있는 그런 사람으로 그 쇼핑에만 관심이 있다든가 그래서 세상 물질에만 관심이 있어서 하는 그런 라디오처럼 예를 들어서 라디오가 있는데 그 라디오에서는 계속 세일 광고만 아침 24시간 나오고 있다고 그러세요. 그러면 남편이 그 라디오를 켜놓겠습니까? 끄겠습니까? 틀면 계속 24시간 세일 광고만 나오는 게 있으면 상업 광고 그러면 꺼놓겠죠. 그러니까 아내가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온 그 영적인 그런 메시지를 남편한테 전해야 될 아내가 쓸데없이 남 험담이라든가 아니면 세일 광고에 대한 얘기만 나한테 계속하고 있으면 남편이 그 라디오 자체를 꺼버리겠죠. 아내도 그만큼 자기가 돕는 배필이라는 것을 인식하는 일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그랬을 적에 서로 남편은 남편대로 그 아내한테 그런 사랑을 받고 또 돕는 배필로 도움을 받고 본인도 그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게 되지 않겠습니까? 네. 자, 그러면 아내와 남편이 어떻게 성경적으로 만나서 그 두 사람의 필요를 채울 수 있는가? 이거를 꼭 기억하셔야 돼요. 남편은 어떻게 해야 남편 구실을 하며 하나님이 만드신 그런 가장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내로부터 뭘 받아야 되는가? 그걸 좀 보십시오. 네, 남편이 받아야 되는 것은 목숨보다 더 중요하게 받아야 되는 것은 리스펙트, 존경이에요, 존중. 아내로부터 당신이 우리 가정의 머리입니다. 헤드십을 인정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남편은 어디서 있었든지 생각도 못했던 그런 것이 나오게 돼요. 초능력이 나와요. 초능력이. 제가 이렇게 여기서 여러분한테 뭐 이렇게 세미나를 하고 막 그러고 있으니까 저 사람은 뭐 날부터 말을 잘했나 보다. 전혀 그렇지 않았어요. 저는 막내 아들이 태어났는데 저희 부모님을 아주 저를 어렸을 때부터 굉장히 과일보호식으로 길러서 저는 굉장히 소심한 애였어요. 그래서 학교에서 선생님이 저를 불러일으켜가지고 뭘 말을 시키면은 수줍어가지고 말도 못하고 괜히 단추만 만지고 있다가 얼굴 빨개져서 얘기도 못하는 그런 애였어요. 근데 잘하다가 이제 뭐 기타도 치고 남들이랑 어울리면서 이제 조금씩 근육이 낮았지만 그래도 역시 남 앞에 나서고 이러는 것들이 굉장히 불편한 그런 사람이었는데 그러다가 제가 이제 그 아내를 만나게 됐어요. 그랬는데 아내가 저랑 성격이 굉장히 틀려요. 그래서 처음에는 그런 것들이 굉장히 저는 이렇게 조용하고 소극적으로 이렇게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한테 아내가 여러 가지 다른 면들을 나한테 보이면서 또 나한테 그렇게 하라고 막 할 적에 굉장히 부담스러웠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은 저한테 만날 때 넥타이를 선물로 해줬는데 저는 어느 정도로 그 패션에 굉장한 그런 고집이 있었냐 하면은 빨간색이 들어가거나 빨간 줄이 이렇게 들어가 있으면 여자 거라서 안 입었어요.
그리고 입는다는 게 그냥 검은색 아니면 곤색, 그 다크 브라운 정도 겨우 입을까? 그 정도만 입고 그 대학생활도 그렇게 지내고 있었는데 갑자기 우리가 막 현란한 걸 갖다가 넥타이를 사주니까 제가 내겠으니까 안 냈죠. 그런데 잠깐만 그 다음에 하면서 만났을 때 왜 그 넥타이를 안 매냐고 그래서 이제 뭐 아무 말도 안 하고 지나갔는데 그러다가 자꾸만 매라고 그러니까 그거 어떻게 왜그 비싼 거 사줬는데 안 매냐고. 그래서 그냥 막 너무 이걸 매면 사람들이 다 저런 광대 같다고 그러고 막 그럴 것 같은데 그 창피한 걸 무릅쓰고 하도 그때 데이트할 때 자기가 사준 걸 매라고 그러니까 그 압력에 못 이겨서 어느 날 조심스럽게 제가 그걸 맺고 회사에 갔는데 남들이 날 보고 막 흉보면 어떡하나 그러고 하는데 여직원들이 탁 이렇게 보면서 넥타이 멋있다. 사람이 달라 보이네. 그런데 그런 사람 얘기하는 사람이 이 사람 저 사람 막 여러 사람이 있는 거예요. 진작에 그런 것 좀 하지 어떻게 달라졌네 막 이러는데 전부 다 좋은 반응. 그래서 내가 지금까지 가졌던 그 생각과 다른가 보다. 그러고 있는데 또 다른 전보다 훨씬 더 내가 보기에는 굉장히 요란한 넥타이를 또 사줬어요. 그래가지고 그걸 또 용기를 내가지고 맸더니 그걸 매고 나서 사람들이 더욱더 반응이 좋은 거예요. 그때부터 제가 이거는 나랑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의 얘기를 내가 들어줘야 되겠구나. 특별히 또 내 아내 얘기를 해야겠구나. 그러면서 결혼하고 나서도 나한테 많은 처음에 한 몇 년간은 내가 살아온 습성과 같지 않은 것들 여러 가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남자와 여자의 차이, 그 다음에 성격 차이, 자라온 환경의 차이, 습관의 차이, 뭐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이 다른 걸로 인해가지고 굉장히 또 힘들면서 이거 내가 뭐 잘못된 선택이 아니었는가, 순간의 선택이 뭐 영혼을 좌우한다는데 어떡하나 막 이렇게 했는데 이제 나중에 그걸 깨닫고 보니까 그런 것들이 나한테 다른 것들이 축복이라는 것을 어설프게 알게 된 다음부터는 제가 그냥 다 마음을 오픈해 버렸어요. 넥타이에 대한 색깔도 내가 과감하게 열은 것처럼 그렇게 과감하게 열고 나니까 저 같은 사람한테 어느 날 팬티를 사왔는데 빨주노초 파남보로 사왔어요. 월화수목금 들어가고. 그래서 제가 그런 것들을 다 입었다는 거예요. 어차피 남들한테 보이지 않는데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못했던 거예요. 그런 식으로 제가 마음을 열다 보니까 전에 같으면 제가 아주 흑색 아니면 회색 아니면 잿빛 정도의 그런 그 색깔로만 그렇게 단조로운 삶을 살 뻔한 사람이 아내에게 이렇게 마음을 열다 보니까 여러 가지 청천연색 시네마스크 삶을 맛보게 돼요. 다른 일들도 해보게 돼요. 그것이 다 다른 것이 나를 힘들게 하는 그런 갈등 요인이 아니라 다른 것들이 나한테 다 오는 축복이더라 이런 거죠. 그런 일들이 있으면서 이제 아내가 얘기하는 여러 가지 다른 것들도 아까 또 사랑의 언어 말씀 잠깐 드렸잖아요. 아주 인정하는 말을 저한테 막 하는 거예요. 속으로는 알죠. 제 팬도 날 비행기 타고 가지고 막 이러는구나. 떨어질 때 아프겠다. 막 이런 생각이 들지만 그래도 아내가 비행기 태울 때 그게 나를 어떤 식으로든지 그리고 그걸 뭐 없는 얘기를 끄집어내서 하는 게 아니고 사실을 조금 더 이렇게 확장해서 강조해서 얘기를 해주는 거기 때문에 아주 사실무근한 얘기는 아니기 때문에 저도 거기에 어느 정도의 수긍을 하면서 이제 인정받는 걸로 해서 이 자존감이 높아지기 시작하니까 전에 못 해보던 일들도 많이 하게 되고 스케일 있는 일도 하게 되고 그래서 오늘날 저렇게 여러분 앞에 와서 이렇게 얘기하는 스피커도 됐다. 다 우리가 마음을 그때 내가 저한테 불편한 얘기하는 모든 것들을 shut up 하고 내가 막았다면 아마 그런 일들은 없었고 아내는 아내로 답답한 삶을 수십 년을 살았을 거고 저는 저대로 그게 내 인생의 다인 줄 알고 고집 피우고 그걸 살았을 거란 말이죠. 그렇지만 그 아내가 저한테 그런 것들을 인정을 해주면서 사실은 내가 봐도 나보다 똑똑한 부분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도 자기가 똑똑한 거를 내세워서 나를 깔아넘기기보다는 그걸로 이렇게 나를 인정해 준다는 걸 볼 적에 뭐 남들은 몰라도 저는 알지 않겠습니까? 지가 나보다 이런 면에서 더 똑똑한데도 인정을 할 때 보면은 마음이 나쁘지 않으니까 들어주게 되고 그러면서 그 내가 할 수 있는 역량이 정말 많이 상상도 못했던 일들이 일어나서 그 가장의 역할 또 아이들의 아빠로서 또 비즈니스를 하면서 또 이런 세미나를 하면서 많은 일들을 경험할 수
저는 그냥 그런 어, 평범한 사람이었다가 어떤 그 아내의 그런 인정하는 말, 존경하는 그 태도로 인해 가지고 이렇게 자기의 포텐셜보다 훨씬 만들어진 그런 남자의 하나라고 제가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다. 그러면 다음 슬라이드. 아내들은 그러면 뭘 필요로 하는가? 목숨처럼 필요한 게 뭐냐면은 아내들은 다른 게 아니라 사랑받고 있다는 느낌이 들어야 돼요. 지금 이 남편이 나를 사랑하고 있다라는 느낌이 들지 않으면 너무나 공허하고 삶의 이유가 없고 결혼 자체가 의미 없고 나만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여자라는 생각으로 가게끔 돼 있어요. 이걸 해주면 되지 않느냐. 근데 남자들이 그런 거에 그렇게 인색한지 몰라요. 결혼할 때부터 일단 어느 우리나라의 어떤 지방 분들은 굉장히 좀 무뚝뚝해서 말을 굉장히 아끼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 경상도 무뚝뚝한 사나이일수록 더 그런 것들을 말을 아끼죠. 근데 아내들은 자꾸만 그런 얘기를 듣고 싶어 한단 말이에요. 근데 남자들의 생각은 왜 남편들은 그걸 꼭 말로 해야 되나 이렇게 생각을 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남편이 아내한테 뭐라고 그러냐면 내가 너한테 처음에 신혼여행 갈 때 사랑한다고 그랬지. 근데 그 이후로 내가 아직도 바뀐 게 없기 때문에 이해해. 그래서 다시 얘기 안 하는 거야. 근데 아내들은 그렇게 인정을 해주고 있을까요? 수십 년 전에 억지로 한마디 들은 거가 아직도 오늘날도 계속적으로 유효할까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아내들은 그게 오늘 내 삶을 사는데 관계에서 계속적으로 그래서 자꾸 물어보잖아요. 사랑하냐고 자꾸 물어보고 사랑하는 행동을 해주기를 원하는데 남자들은 그걸 꼭 말로 해야 되나 말로 해야 돼요. 반드시 말뿐만이 아니라 표현을 해줘야 돼요. 말을 하라는 게 아니라 알러뷰 징그럽고 간지럽게 맨날 알러뷰만 간지럽게 하라는 게 아니라 사랑받는 느낌이 들게 하려는 거죠. 그거는 사랑받는다는 느낌은 꼭 그런 간지러운 알러뷰뿐만 아니라 어떨 때는 경상도 사람 같으면 이 뭉딩이가 팍 지기빌라 하고 웅덩이를 팍 때리는 게 나 아직도 너를 사랑하고 있다는 표현일 수 있어요. 어떤 사람한테는 같이 밥 먹다가 그 중에서 음식을 이렇게 다 넘겨주면서 한다든가 아니면 어떤 건 사람은 그냥 눈길을 그냥 뒤끝이 바라봐 준다든가 아니면은 차를 타고 가다가 갑자기 손을 쓱 잡는다든가 이런 별거 아닌 것 같은 행동이 이 남편이 나를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느끼게 해준다는 거죠. 그러면 그 안에는 살 맛이 나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것들을 남편이 너무 인색하게 안 해주고 수십 년에 했던 걸로 아직도 유효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안 해주니 여자들이 거기에 굶주리니까 뭘 봅니까? TV 드라마 연사마가 나오는 걸 보면서 대신 그 사람이 어떤 다른 탤런트한테 막 사랑을 표현하는데 마치 저게 나한테 하는 것처럼 대리 만족을 하려고 그냥 거기에 빠져가지고 자꾸만 그걸 보면 그런 느낌이라도 보려고 그건 마치 입으로는 하나도 맛있는 음식이 들어가지 않는데 쇼윈도에서 보고 있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목마름은 채워지지 않는단 말이에요. 보면 볼수록 저런 남자들도 많은데 우리 남편은 왜 저 모양일까? 라는 그런 목마름만 더해진다는 거죠. 여자들은 결혼할 때 수많은 남자가 있었어요. 미스터 킴, 미스터 최, 미스터 장, 스킬을 좋은 남자가 있었는데 결혼할 때 뭐 한 거예요? 그 남자한테 받는 모든 사랑을 나는 다 버리고 이 남자한테만 내가 사랑받는 거를 이 남자한테만 받겠다라고 결심한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거를 남편이 그거를 표현을 안 해주면 어디서 받으려는 거예요? 우편 배달도 기다리는 거예요? 아니면 우유 배달도 옆집 아저씨가 해주고 기다리는 거예요? 남편들이 그거를 사랑받는 느낌을 들게 해주지 않는다 그러면 그 남편으로부터 이 존경받지 못하는 일이 바로 일어나요. 사랑하지 않는 저 남편은 남편도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거는 서로가 아주 서로 선순환이 일어날 수 있지만 악순환도 일어날 수 있어요. 아내가 너무 똑똑하게 굴어가지고 나를 질리게 만든다. 그러면 남편은 존경받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아내한테 사랑하는 표현을 할 수가 없어요. 주눅이 들어서.
그래서 아내가 만약에 사랑받는 표현을 해주지 않으면 받지 못하면 리스펙트를 안 해주면 또 악순환이 되는 거죠. 오늘부터 이 악순환을 없애는 건 뭐냐 하면은 표현을 해주는 거예요. 표현 방법은 여러 가지 각자만이 알고 있는 두 사람만의 부부간에 알 수 있는 그런 표현 방법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거는 어떤 꼭 드라마나 아니면 소설에 나오는 그 표현 방법이 꼭 나한테 적용된다라고 이렇게 할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가끔 또 그런 것도 써놓고 보세요. 그러면 싫어하진 않아요. 그러면서 뭐 당신과 같이 있을 적에는 우리 전기줄이 필요 없어. 당신이 태양이니까. 뭐 이딴 것도 해보세요. 저는 안 하려고 저희 좀 부부다는 거 격조 있게 하니까. 그러니까 정 없으면 그런 것도 뒤져가지고 써먹어 보시란 말이죠. 그래서 이 남자가 그래도 노력을 하려고 그러는구나. 그것만 해도 가상에서 마음이 막 채워지는 거예요. 그렇게 채워지는 아내들은 그 음식을 해고 가사를 돕는 애들 하는데도 콧노래가 나오면서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인포메이션이 들어왔잖아요. 맨 처음에 말씀드린 인포메이션이 나한테 들어왔는데 그게 마음에 뭘 들어왔어요? 저 사람이 나를 사랑한다는 인포메이션이 들어왔기 때문에 필링이 바뀌어졌어요. 저희 돈도 못 버는 인간, 저거 막 나만 속색 있는 인간이었던 느낌이 그래도 나한테는 저 인간이 최고야 라는 그런 느낌으로 싹 바뀌면서 벌써 나는 남편이 좋아하는 된장찌개를 끓이고 있는 행동으로 가거든. 근데 그거를 그런 인포메이션이 들어가지 않게 해주고 필링도 일어나지 않게 해주면서 이거 해라 저거 해라 난 이거 원한다를 아무리 하면 억지로 하면 그건 뭐예요? 스트레스만 쌓이고 상처만 쌓이고 일생이 피곤해지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것들이 이루어지면 마음이 이루어지면은 그런 것들이 하나도 힘들지. 내가 일생 동안 이 남자를 삼시세끼를 밥을 해주고 애들 치다는 걸 내가 다 해고 남편은 돈 한 푼 안 벌었어도 그 남편이 나한테 주는 사랑을 느꼈다고 그러면 그 아내는 그 일을 기꺼이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다는 거죠. 남편이 아무것도 아니지만 별 볼이 없지만 아내가 당신을 인정해 준다고 그럴 적에 그 남편은 아까 얘기했잖아요. 별 볼이 없는 남자가 이렇게 그 어떤 세미나 강사까지 되는 스토리를 여러분도 들으셨죠. 그런 일들도 만들 수 있는가 하면 또 힘든 것도 만들 수 있다. 먼저 상대의 마인드, 마음에 뭘 줘야 됩니다. 아내한테는 당신은 나한테 사랑받고 있는 존재야 라는 것을 느끼게 해주고 또 남편한테는 누가 뭐래도 당신이 정말 존경스러운 남편이고 나는 그 부분에 있어서 존경해 라는 것들을 표현을 해줄 때 그 가정이 바르시고 아내는 사랑받고 남편은 올바로 쓰며 남편은 머리가 되고 그 자녀들이 축복받는 그런 일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가 잠깐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나님 아버지, 산호세 장로교회에 와서 좀 부족한 제가 가정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남편과 아내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며 또 다른 것들을 어떻게 올바로 알아서 극복하면서 살 수 있는지, 그래서 서로가 함께하는 것이 서로를 축복하며 서로의 하나님께서 보는 모든 축복을 서로 나눠받는 그 가정의 축복이 넘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참석한 모든 가정들에게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셔서 이 일을 실천하며 또 축복된 가정으로 만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